첫 번째 뭐요? 문제를 인식합니다. 문제를 인식합니다. 현상에 대해서 왜 그러지? 의문을 갖는 것. 이거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데? 연구 주제 설정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실증적 연구 방법 할 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것. 요것만 쓸게요, 여기서는. 필요성 인식, 연구의 필요성 인식. 아유, 또 다 쓰게 되네요. 또 현상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 어떤 의문을 한번 가져볼까요? 이 의문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예. 신혼여행. 오늘날 신혼여행이 굉장히 일반화됐던데, 그리고 해외로도 정말 많이 나가던데, 그런 현상이 있던데, 이 신혼여행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변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에서 이런 주제를 설정해 봅니다. 됐죠?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실증력 연구 방법에서 두 번째는 뭐였죠? 문제를 인식하고 가설을 설정했죠. 잠정적 결론을 먼저 내렸습니다. 해석적 연구 방법에서는 아니에요. 가설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뭐예요? 연구 설계를 합니다. 연구 설계, 조사 시기는 언제 할지, 조사 기간은 얼마나 둘지, 조사 대상은 어떻게 할지, 조사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지, 이런 것들이요. 자료 수집 방법은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좋을까? 그것도 정하고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없죠.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실증적 연구 방법에서 관찰 가능하게, 검증 가능하게 수치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지만 해석적 연구 방법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대로 한번 실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신혼여행의 변화를 통해서 한국 사회, 신혼여행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변화를 한번 알아보자. 시기는 언제로 하고 기간은 한 달 정도 해서 대상은 신혼부부 90년대 이전에 결혼한 신혼부부 10쌍, 90년대 이후에 결혼한 신혼부부 10쌍에서 한 20쌍 이렇게 규모. 그리고 여행사 직원하고도 한번 얘기해 볼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은 어떤 게 좋을까? 면담도 하고 신혼여행 가는 거 따라가 볼까? 면담, 면접법. 참여 관찰법, 면담도 하고 따라가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뭐 할까요? 설계 다 했으니까 뭐 하러 가면 되죠? 자료 수집하러 가야죠. 선생님이 지금 왜 썼다가 지웠냐면요. 여기다 쓰려고요. 보통 해석적 연구 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 수집 방법을 많이 씁니다.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돼요. 미리 얘기하면 면담, 면접법. 실제 따라가서 봐요. 신혼여행 따라가서 봐요. 참여관찰법. 그리고 질적 문헌연구. 신혼여행과 관련된 그런 특집 기획 기사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질적 자료들. 양적 수치화된 거 말고 질적 자료들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봤어요. 자료 수집을 하고 네 번째, 자료 분석이라고 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자료 처리, 해석이라는 말을 더 잘 씁니다. 분석하면 어쩐지 수치화된 것을 이렇게 검증해서 통계화되고 그런 좀 느낌이 나니까 자료 처리, 해석 이런 말들을 씁니다. 해볼까요? 어떻게 자료 처리하는지 딱 해보니까 과거 1960년대, 60년대만 해도 보니까 신혼여행이 일반화되지 않았구나. 중산층 이상의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주로 갔구나.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보편화되었네. 그리고 해외로 많이 가는 추세구나. 해석해내는 거죠.
면접하고 그다음에 참여 관찰하고 문헌 연구, 질적 문헌 연구를 하면서 이런 것들, 자료를 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해석해낸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실증적 연구 방법에서는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가설 설정이 있었죠. 빨간색이었죠. 실증적 연구 방법에서는 자료 분석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가설 검증이 있었죠. 지금 이게 빠진 겁니다. 이 빨간색이 빠진 상태로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결론 도출, 결론, 그리고 이제 현실의 적용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이 신혼여행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보니까 중산층의 규모가 상당히 늘어났구나. 과거에는 대부분 못 살았기 때문에 잘 사는 중산층 중심으로 신혼여행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신혼여행을 갈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 중산층의 규모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알 수 있겠네. 이렇게 결론 내리고요. 또 보니까 해외여행 가서 막 명품도 사오고 그것들을 선물도 일반화되게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소비 문화, 소비 사회화 됐구나. 이런 결론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또요. 과거에는 1960년대만 봐도 남자, 여자와의 관계가 좀 불평등한 그런 관계였다면 지금은 신혼여행지를 여성이 주도적으로 선택한다거나 또는 과거에는 막 한복 입고 여자는 한복 입고 남자는 양복 입고 막 이러고 갔는데 똑같이 막 캐주얼 차림으로 간다던가 이런 몇 가지 측면들을 막 보니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많이 올라갔구나. 남녀 평등.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지난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지난 시간에 해석적 연구 방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해석적 연구 방법과 매우 많이 다릅니다. 해석적 연구 방법에서 문제 인식을 했죠. 노령화 사회의 노인의 삶은 어떨까? 그러면서 가설을 설정했었습니다. 인간관계가 아주 밀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을 거야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연구 설계하면서 이렇게 작은 규모가 아니라 300명 이상의 질문지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도 했죠. 만족도를 수치로 표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작적 정의도 했었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은 면접하거나 참여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 질문지법 이런 거 썼었어요. 대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자료 분석했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는 사람이 5명 이상이면 만족도 지수가 어떻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가설 검증하고 결론을 내렸었다면 이 내용들은 전혀 다릅니다. 신혼여행이 한국 사회 변화에 어떤 것을 끼쳤을까? 20명 이상 면담해보자. 이렇게 중산층의 규모가 커졌고 소비사회가 됐구나. 전혀 다른 그런 연구 방법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 거죠.